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아니 뭐라 그랬죠?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네. 다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자, 오늘 저희가 새로운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유태경 선생님 잘랐어요. 자르고 멋있는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뭐 유쌤 잘 가고 그동안 고마웠고요. 오늘 유쌤보다 이제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을 이제 저희 새로운 멤버로 모신 게 아니고 특별한 분을 오늘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책이 이제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라는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20년 차 기자님이시면서 이제 유방암 환우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환우분을 언젠가는 한 번은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 준 것처럼 갑자기 연락이 왔어.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하고 연락이 딱. 한샘 멘트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양선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밀키 여러분. 밀키 여러분 알고 계시네. 맞아요. 밀키 여러분. 밀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에서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2019년 12월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수술, 방사선 할 거 다 한 3종 트리오 다 했어요. 3종 트리오를 다 한 유방암 환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의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치료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항암 치료도 겪어보시고 보건 수술도 좀 또 하셨고 네. 방사선 치료까지도 하고 2년 정도 경과가 된 거죠 지금. 네, 치료 과정이 네. 한창 진단을 받고 아니면 또 비슷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수술 전에 치료 과정에 이제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또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쌤 지금 여기 없는 거 아니고요. 유쌤도 여기 지금 카메라 바로 바깥에 유쌤 얘기 좀 해봐.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건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양 기자님을 모시고 우유TV의 대표 얼굴인 한쌤과 명쌤이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우유TV를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우유TV는 유방암 환우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네,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갔을 때나 아니면 상급병원 갔을 때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많아봐야 3분?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이렇게 대화 나누기도 힘든 선생님들이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봤고요. 환자들이 정말 궁금할 수 있고 병실에서는 물어보고 싶지만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뤄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환자여서 병실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생각나는 거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의사 앞에만 가면 환자는 작아집니다. 와, 작아져요. 죄송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가요. 가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한 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적어 오셔서 많이들 적어 오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우유TV를 만든 뭐 계기나 뭐 이유가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확히 사실 그거에 부합하는 이유라서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보람이 있다. 성공했어요. 사실 요즘에 유방암 환우분들이 투병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네,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 암을 암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암밍아웃. 네, 암밍아웃 하고 이 암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간 예전에는 제가 진단 받을 때만 해도 암이라는 사실을 좀 숨기거나 공개해도 되나. 예, 공개해도 되나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뭔가 좀 장애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하는 생각은 우유TV가 지금 1년 됐죠. 근데 10년 전에 있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우분을 모시려고 이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제안을 할 것인가. 그걸 싫어하실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책을 보고 이제 읽어보니까 책을 통해 한우분들 또 다른 의료진들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환자로서 병원을 가셨을 때 교수님의 진료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부분? 힘이 쭉 빠지는 일이기도 하고 항암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들 있잖아요. 이제 진단 받을 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럴 때 교수들과 의료진에게 느꼈던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 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의사분들이 역지사지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의사분들은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하고 드라이하게 팩트를 얘기를 하시는 편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한마디에 죽고 살거든요. 조금이라도 희망 섞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엄청나게 자신감이 뿜뿜 오르고요.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촥 가라앉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허투 양성이고 호르몬 양성 이제 환자였고 다 치료를 받았어요. 뭐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하셨대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이 유방암 환우들이 뭔가 좀 어디 몸에 어딘가가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전이와 재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하러 갔는데 그 담당 주치께서 허투 양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 뇌전이가 많이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직 아무런 검진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팩트긴 하지만 네, 예. 그게 팩트긴 하지만 사실은 굳이 그런 얘기를 그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혹시라도 모르니 한번 뇌 MRI를 찍어봅시다 라고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MRI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그 환자는 잠을 못 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감이 오히려 더 뭔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비슷한 뭔가 팩트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점들을 좀 의사분들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질문 있어요. 불확실한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거나 허투 양성인 환자분이 없던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이게 뇌전이가 아닌지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뇌 MRI라는 검사는 그렇게 쉬운 검사는 아니거든요. 예약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검사 비용도 뭐 10만 원 정도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긴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환자분의 실망감도 사실 저희는 걱정이 되고 더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게 환자분들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그냥 팩트로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나은지가 늘 좀 고민이거든요.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분명하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건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환자한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 속에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말 때문에 또 일어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애매한 상황에서는 저는 굳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희망적으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유방에 혹이 있어 조직 검사했는데 아 괜찮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해 볼게요. 근데 그게 암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말이 괜찮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암이 나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럼 괜히 좋게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안 되고 힘들어 보여서 아 너무 힘드시죠 한마디를 했는데 환자분이 그걸 듣고 울지 않았어요? 우는 거예요. 펑펑 울죠.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한마디가 자기는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막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진짜 그냥 있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환자분한테 와닿는 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건네면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에서의 좀 그런 포인트들인 것 같아. 네, 맞아요. 뭐 정말 저도 이 말 들으니까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들다라는 걸 알아준다는 거 그거 하나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주 그냥 담백하게 뭐 얘기해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환우들도 있을 텐데 저는 한쌤 같은 분이 있으면 또 역시 막 이러면서 한쌤 막 이런 게 이럴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의사와 환자와 의사가.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또 좋네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또 계기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진단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게 됐고? 저는 그러니까